새하얀 설원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아찔한 사고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사시사철 매력 넘치는 산행이지만 겨울산은 특히 위험합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얼음 낚시.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겨울 레포츠의 즐거움에 빠져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고는 방심이죠. 네, 방심이에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들이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스포츠 활동이고 겨울 스포츠 활동인데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서로 배려하면서 스키나 보드,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하나는 넣자 하나만. 네, 지금 하나 더. 지난 1월 2일 강원도에 위치한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겨울 레포츠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새하얀 설원에서 빠른 속도로 즐기는 짜릿한 스릴과 쾌감. 겨울 레포츠를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즐거움이죠. 하지만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높은데요. 서로 충돌해가지고 넘어지는 사고가 많고요. 그 외에는 이제 혼자 실력이 안 되는데 높은 슬로프를 올라갔다가 이제 제어를 못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월에 사고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재훈 씨도 매년 겨울이면 스키장을 찾아 스노보딩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오랫동안 스노보딩을 즐겨온 이재훈 씨도 안전사고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손등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었다고요? 옆에 스키어와 같이 저와 충돌을 할 뻔한 상황이 생기면서 그 스키어를 피하려다가 기둥에 손을 부딪히면서 손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 골절해서 수술한 손이고 손등뼈가 골절되면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2주 동안이나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키어와 보더 간의 충돌이 많은데 동선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서로 보질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스릴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얼음낚시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눈과 얼음이 있고 송어 낚시를 즐길 수 있어 해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 얼음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구는 필수. 얼음 위에서 불을 피우거나 난방기구를 올려놓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빙판 위에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이것만 좀 피하시고 조심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뛰어가거나 그러니까 얼음에서 미끄러지는 일 그게 없도록. 대표적인 겨울 레포츠 중 하나인 스케이트는 우리 주변에도 꽤 가깝게 있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주 이용하는데요. 안전장비만 잘 갖춘다면 아이랑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고요? 장갑 미착용이나 헬멧 미착용 이런 게 진짜 대표적이고요. 뒤로 타시기, 하키나 피겨 타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기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급회전이나 급정거를 하지 않고 친구와 장난치지 않는 것도 스케이트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강원도 양양소방서의 장남중 소방관은
700여 건의 산악구조 출동으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한파가 발생이 됐어요. 3일간에 걸쳐서 전부 다 고립된 구조대원과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 모두가 고립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영하 33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83도 수준으로 10분만 서 있어도 동상에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후 4시, 5시 전후로 해서 대청봉 정상에 도착할 무렵 강풍이 심하게 불어서 대청봉에서 충청 대피소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돼가지고 충청 대피소까지로 가는 과정에서 방한 대책이 준비가 덜 된 분들은 귀나 손, 발 이런 데가 동상로를 입고 해서 충청 대피소를 힘들게 도착하게 되었죠. 안전줄을 잡고 있어도 몸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세기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립자를 구조하기까지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장남중 소방관은 이 과정에서 얼굴에 심한 동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기상 여건 속에서 5명의 산악 구조대원들이 등산객을 업고 인솔에 가며 구조를 했고 헬기로 이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가 예정된 시간에 산행을 마무리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응급 상황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많아요. 산행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일기예보와 해당 지역의 탐방로 정보를 미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산에 오르기 전에 가족이라든지 지인에게 산행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 눈 또는 비에 강한 복장이라든지 미끄럼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저체온증 및 동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얼어붙은 폭포나 인공적으로 얼린 빙폭을 등반 기술과 용구를 써서 오르는 빙벽 등반도 인기라고요. 빙벽 등반은 가파른 얼음 위를 올라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술과 주의력 그리고 안전 장비가 필요합니다. 빙벽을 등반할 때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몰리면 낙빙 사고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등반 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빙벽 등반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낙수가 많거나 온난한 날씨에는 등반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스키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보자가 가파른 슬로프를 이용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신체에 잘 맞는 장비를 선택하고 고장나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헬멧이나 보호대와 같은 안전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슬로프를 활주할 때는 이용자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넘어지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는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겨울 산행은 되도록이면 경험이 많은 사람과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상치 않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매서운 겨울 추위도 막아설 수 없는 게 겨울 레포츠를 향한 열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눈과 얼음이 있어야만 즐길 수 있는 스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란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